네, 파워인터뷰 오늘 순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달 25일에 이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를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임 이용자들을 잠재적인 환자로 낙인 찍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발이 일고 있고요. 지금 게임 산업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게임 중독 관련 문제가 증가를 하고 있는 만큼 이번 WHO의 결정을 지지를 하면서 찬반 의견이 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조승래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일단요. 이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이번 WHO의 결정이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예, 아니고 이게 22년부터 효력을 갖게 되고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각 나라마다 또 이 KCD11이라는 또 이 기준이 또 바뀌게 됩니다. 예. 그거는 25년 이후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강제 사항도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WHO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예. 각 나라에게 일종의 이제 권고인데요. 예. 그 권고에 따라서 각 나라에서 또 자체의 또 분류 기준을 가지고 예. 자체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일단은 그 강제 사항이 아니고 권고 사항이다. 그렇다면요. 이번에 WHO의 결정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예, 이게 뭐 물론 이제 강제 사항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WHO가 이렇게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는 좀 매우 좀 걱정스럽습니다. 예. 근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좀 한 가지 조금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우리가 흔히들 이제 게임 중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실제로 WHO에서 사용한 정확한 명칭은 영어로 얘기하면 게이밍 디스오더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아마 게임 이용 장애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좀 적합하다. 게임 이용 장애. 예. 이 정도로 좀 하는 게 좀 타당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그 WHO가 제시하고 있는 그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한 진단 기준이라든지 규제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모호하게 좀 제시가 되고 있고요. 아, 예. 예를 들면 미국의 이제 정신의학회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뭔가 좀 검증되거나 확인된 것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실제로 질병 코드로 등재한다는 것은 좀 상당히 좀 무리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예를 들면 그렇다면 이게 이 게임이라는 건 하나의 이제 콘텐츠인데 이 콘텐츠에 대해서 이렇게 질병 코드 등재를 하게 된다면 다른 콘텐츠에 대해서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K-팝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과몰입할 경우에는 비슷한 효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어떤 그 K-팝 특정 그 그룹을 정말로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팬의 경우에 예. 그 팬덤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팬덤은 사실은 우리도 이제 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긴 합니다만 정말로 엄청나게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럼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과 실제로는 게임 이용을 통해서 몰입을 했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 과연 다를 것이냐. 예.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게임이라는 하나의 그 문화 콘텐츠를 그것을 이제 마약이나 도박 같은 것과 동일시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중독 현상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 실제적인 그 임상이나 실제적인 검증이 실증적 연구가 안 돼 있다라는 측면은 뭐냐면 게임으로 인한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명이 안 돼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뭐 게임 포럼 대표를 오랫동안 또 해 오셨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의원님의 의견을 좀 짐작은 하고는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지금 의료학회에서는 이게 게임 중독 질병의 분류가 건강한 게임 사용자를 잠재적인 환자로 낙인 찍는 게 아니다. 일단 국민 건강을 위해서 좀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뭐 다수의 학부모들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WHO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게임 중독으로 인한 그 어떤 사회적인 문제, 폐해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잊을만 하면 이런 사례들이 사건들이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라고 보는 건데요. 실제로 이 게임 중독의 실태는 어느 정도라고 좀 보시는지요? 예, 근데 실제로 게임 뭐 중독,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예. 예, 뭐 제대로 된 실증 연구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연구된 게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 예. 다만 이제 유사한 자료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한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그 이제 12만 명의 청소년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서 게임 이용 실태를 이제 조사를 한 건데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게임에 정말 과몰입했다라는 게 0.3%고 과몰입 위험군이 1.5%. 이렇게 이제 통계가 좀 돼 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과몰입한 청소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측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물론 이 조사는 과몰입으로 인한 어떤 2차적인 문제라 예를 들면 뭐 폭력 행위를 한다든지 예, 예. 그게 조사된 건 아닙니다. 예. 어쨌든 그런 조사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콘텐츠진흥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렇게 된 지난 한 5년간 청소년 2,000명을 상대로 해서 추적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실제로 5년 내내 과몰입 상태에 있었던 아이들은 한 1.4%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잠시 과몰입에 빠졌다 하더라도 금세 또 정상으로 이렇게 복귀하는 그 탄력성을 보였다고 그럽니다. 예. 예, 이런 조사들은 있지만 예. 실제로 게임 과몰입으로 인해서 또 어쨌든 심각한 무슨 폭력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예. 했던 이런 실증적인 자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예. 사실 그 게임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좀 선정적이기 때문에 폭력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이라면 예를 예. 들면 영화나 소설, 만화, 웹툰 이런 거의 경우에도 예, 실제로 예. 우리가 이제 뭐 연령 제한가를 두지 않습니까? 뭐 19금도 있고 그리고 19금이라는 게 뭐 선정성이나 폭력성에 따라서 이제 연령이 시청할 수 있는 연령이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거 다른 콘텐츠가 다 똑같습니다. 예, 예. 비단 게임만 그게 갖는 선정성, 폭력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콘텐츠도 그런 요소들은 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좀 일반화된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뭐 다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지금 e스포츠 강국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 부문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게임의 산업적인 부분 그리고 문화적인 가치를 부각을 시키면서 상당히 크게 육성을 시켜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의 규모와 비중 그리고 산업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좀 보고 계시는지요? 예, 실제로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 전체 규모가 한 110조 이상이 됩니다. 110조요? 110조면은 반도체 예, 예. 정도 규모라고 그럽니다. 예. 그 중에서 게임은 한 13, 4조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비중이 높죠. 그렇죠. 효자 산업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2017년도 기준으로 수출액 규모도 한 60억 달러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로 한 7조쯤 되죠.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게임 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한 6, 7% 정도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 이어서 세계 4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PC 시장 같은 경우는 세계 3위를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시장 점유율도 높고 또 수출이나 또 이제 시장 규모 측면에서 상당히 효자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예, 예. 고용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는 고용 창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제 게임 이용 장애, 그러니까 게임 중독을 질병 코드 등재를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요. 과연 어느 예. 정도 영향이 미치게 될까? 예, 그게 또 궁금한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추산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게임 산업 종사자들이 한 9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예. 예, 예. 그 중에서 한 10% 정도의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 아, 그리고 10%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 3년간 한 10조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할 거다.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한 13조 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3년간 10조면은 뭐 1년에 한 3조 3, 4천억쯤 된다는 얘기인데 예, 그 규모가 그러니까 13조
수준에서 10조 이내 수준으로 확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예, 예. 이렇게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번에 그래서 WHO의 결정으로 사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좀 많고 찬반이 팽팽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좀 정리를 해야 될 부처 간에서도 예, 예. 정부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일단 문체부와 그 복지부의 좀 싸움이 그 감정의 갈등이 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예. 예,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제가 지난 3월 달에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이낙연 총리에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때도 이미 이제 질병 코드 등재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예고가 돼 있었고 또 그때부터 이미 좀 논란이 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낙연 총리에게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체부나 복지부가 그러니까 질병 코드 등재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 반대하는 이 두 당사자들끼리 맡겨두면 좀 어려울 것 같다. 예, 예. 그러니 총리께서 좀 나서셔가지고 그걸 좀 조정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가 요청을 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드렸었고요. 해달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당시에도 이제 이낙연 총리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고요. 예. 지난번에 이제 WHO에서 질병 코드 등재가 결정이 된 이후에도 문체부와 복지부가 각기 주장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총리가 따끔하게 한 말씀을 또 하셨고 예. 또 총리가 직접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민관 협의체나 이런 거를 구성해서 논의를 좀 해나가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수차례 말씀을 다른 자리에서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내에 도입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충분히 있죠. 통계청에 확인을 해봐도 실제로 이 과정이 25년부터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통계청의 분석에 의하면 25년도부터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고 또 검토에 따른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 등등등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고 통계청도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에 문체부나 복지부가 서로 정말 실증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객관적인 연구를 축적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실제로 질병코드 등재까지 가능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 좀 실증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직도 뭐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이 부분은 뭐 치열하게 또 논의를 이어가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뭐 이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상임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좀 살펴야 할 현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국회 공전이 이렇게 장기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현재 지금 상임위 활동도 상당히 오랫동안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국회 교육위 간사를 맡고 계시고 민주당의 그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위에 또 간사를 맡고 계신데요. 예, 예. 국회 정상화 이후에 좀 주력해야 할 현안은 뭐라고 보시고 앞으로 좀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신지요? 예, 정말로 참 유감이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국회가 공전 상태가 너무 오래돼서 국민들 보시기에도 정말 저희들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법안 소위를 제가 열었습니다. 예. 교육위 법안 소위 제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국회의 그 공전과 관계없이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날은 법안 소위를 열자라고 이미 여야가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예. 그 합의에 따라서 열었던 것이고요.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불참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날 이제 회의를 통해서 실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2학기 때부터 아마 시도교육청별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그걸 하려면 초중등교육법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을 개정해서 법적이고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노력들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지금 추경안이 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추경안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 뭐 성면 조기 철거, 그리고 대학교의 그 시간 강사 처우 이번 개선을 위한 추경안에 연구 지원. 그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군요. 예,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시급하고 중요한 예산들이라서 예. 이걸 빨리 좀 추경을 논의해서 좀 처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국회가 정상화되면 빨리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할 생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가 뭐 데드라인이라고 하니까 다음 주에는 꼭 정상화돼서 좀 말씀하신 부분들이 빨리 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좀 정치권에서 의원님께서도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 말씀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이었습니다.